2023년 첫 강의를 우리 특히 경기도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아주 의미가 남다릅니다. 제가 이제 3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 행정업무 운영 실무예요. 아마 착착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실 텐데, 우리가 이걸 먼저 제 소개를 시키고서 말씀을 드리겠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근무를 주로 했는데, 가평군에서 4년 근무를 하다가 도 전입시험을 봐서 도에 와서 한 30년, 1992년부터 3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신규자 강의, 공공기관, 타시도 인재개발원, 시군의 자체 신규자 교육 강의 등 한 20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이 행정업무 운영 실무 하면은 이제 보통 공무원이 공직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법을 다뤄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나는 법하고 거리가 먼 부서다 해도 한 30개에서 한 50개는 다루게 됩니다. 현행 법령집에서 지방공무원 치면 지방공무원에 관한 게 한 30개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법을 상당히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법을 알아야 하는데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이 교재 뒷부분에 보면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 법이 있어요. 여기 뒤에 교재 있습니까? 교재는 여기서 만들어진 교재구나. 이거는 지방자치인재원에서 이제 만든 교재인데, 제가 한 5년간 검토자로 다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3시간이 짧긴 한데, 가능하면 뒷부분에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를 내서 입상하시는 분한테는 교재하고 쿠폰을 드릴 거예요. 커피 쿠폰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강조하는 것과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나중에 이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과목이 평가도 있어요. 그 평가는 여러분들 부담 하나도 안 가게 해드릴 테니까, 평가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달랑 3시간 받아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부분 보니까 발령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여기, 임용 전이 61, 수습 9분, 6개월 이하가 6명, 6개월 이상 된 분이 1명, 그래서 수습까지 해서 한 16명 정도가 이제 그래도 공문서를 조금 접하셨을 테고, 대부분은 임용 전인데, 공무원이 되게 되면은 제일 이제 부담되는 것이 기한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한문을 아주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3시간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이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업무 운영 실무 공통교재에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방자치인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PDF 파일로 있습니다. 그 파일을 접수를 하셔서 이걸 마르고 닳도록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 보고서, 문서 작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2023년 신규자 교육생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뽑아왔는데, 보고서와 문서 작성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느냐? 당신 보고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있어요? 물어보니까
88.4%니까 10명에 9명이죠. 10명 중에 9명은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와 문서 작성하는 능력이 내가 성공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무원 들어와서 승진하는데, 또는 아주 빵빵한 부서로 그러니까 인사 발령 나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역시나 77.7%,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8명은 그거 상관관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어렵게 노량진에서 공부하시고 집에서 공부하시고 학원 다니시고 해서 어렵게 공무원 돼서 난 이제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어찌 보면은 행복이 끝나고 고생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출발선에 같이 있는데, 더군다나 다 경기도에서 계시는 분들인데 이제 계속 수평이동 승진하고 또 9급에서 7급, 8급 승진하고 7급 승진하고 이러는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서 작성이에요. 문서 작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경기도청 신청사죠. 저는 여기서 근무는 못 해봤습니다. 신청사인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만든 문서는 완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 중에 만약에 오탈자가 있고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고 또 법령을 적용하는데 이 법이 3년 전에 개정돼서 내용이 바뀐 거, 또는 3년 전에 폐지가 돼서 없어진 법을 가지고 없어진 법 가지고 무슨 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문서를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한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러한 문서를 보는 국민들은 그래도 공무원이면은 아주 완벽하게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띄어쓰기는 나보다도 못하고 뭐 그러네. 이 법이 이게 재작년에 이게 없어졌는데 이걸 적용했네. 그럼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이제 우습게 보겠죠. 그래서 공문서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의 얼굴입니다. 문서는 무조건 완벽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 뭐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기한하는데 30분 걸렸는데 검토하는데 한 2-3시간 걸려도 상관없어요. 검토를 철저히 해서 기한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뭐 대부분 근무를 안 하신 분들인데 제가 이제 OX 문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 평가 문제도 있고 그런데 평가 문제도 여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평가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제 과정 안내하시는 분 부서보다 한 50문제를 제가 드렸어요. 작년에. 그 중에 이제 10문제를 거기서 뽑습니다. 나는 50문제 중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낸 50문제에서는 이 OX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노트나 교재 여백에 이 표를 대충 만들어서요. 1번부터 10번 해가지고 OX 맞음 틀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다 그럼 O에 체크하시고 저 틀리는 얘기 같다 그러면 X에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는 대충 그리셔도 돼요. 1번부터 10번 번호 쓰시고 OX.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례, 규칙, 훈령, 예교, 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이에요. 중앙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지만은 지방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는 모든 문서의 종류 중,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이게 모두 다 법규 문서에 해당한다. O냐 X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쭉 풀어볼게요. 경미한 문서. 문서는 이게 좀 중한 문서, 좀 적당히 중간 정도 가는 문서, 가벼운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보존 기간도 7가지가 있어요.
영, 준, 30, 15, 31,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그래서 7가지가 있어요. 그럼 뒤에 가는 거 한 1년이나 3년짜리는 소위 경미한 문서, 영구 문서, 준영구 문서 30년 정도 되는 건 아주 묵직한 문서. 여러분들도 이제 임용을 받으시면 영구 문서, 준영구 문서도 기한을 하십니다. 그럼 이 영구 문서, 준영구 문서는 내가 퇴직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문서는 문서 보존 기간에 남아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미한 문서라도 상급 기관에 보내는 문서. 상급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원시에 근무한다. 그러면 경기도 중앙부처는 상급 기관. 여러분들과 같이 경기도에 근무하게 되면 중앙부처는 상급 기관. 수원시나 뭐 읍면동 같은 데는 하급 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미한 문서라도 상급 기관에 보내는 문서는 관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자, 경미한 문서라도 상급 기관에 보내는 문서는 관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맞느냐 틀리느냐. 자, 세 번째, 경유문서라고 있습니다. 요새는 많이 없어졌는데, 자, 수원시에서 어떠한 법을 다루다가 보니까 법의 해석이 난해해요. 그럼 법의 최고 기관은 법제처입니다. 그럼 법제처는 수원시에서 봐서는 경기도 다음에 법제처로 가겠죠. 그래서 수원시에서 법제처로 다이렉트로 문서를 못 보내요. 일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경유문서라고 해서 법제처로 다이렉트로 보내면 법제처에서 이거는 경기도 법무담당과실을 경유해서 보내세요. 이런다고요. 그게 경유문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원시에서 법제처로 보내는데 경기도를 경유한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경유기관이 되는 겁니다. 또 경유문서는 경유기관의 장도 문서에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반송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법제처로 문서를 보낼 건데 경기도에서 보니까 문서에 하자가 있어요. 야, 이거 문서 하자 있어. 빠꾸. 수원시로 반송할 수 있다. O냐 X냐. 자, 네 번째. 폐기 대상 관인. 자, 관인을 계속 찍다 보면 바닥이 달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이 칫솔로 살살살살 잘 청소하고 인주를 정성 들여 찍어도 잘 안 찍힙니다. 그런데 이건 폐기시켜야 돼요. 글씨가 달았기 때문에. 새로 관인을 만들고 헌 관인은 폐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 대상 관인은 관인대장의 등재 후에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각 등의 방법, 불에 태우거나 뽀개서 그냥 아주 가루를 만들거나 재활용할 수 없게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O냐 X냐. 자, 다섯 번째. 공문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공문서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경기도에 있는데 중앙부처로 문서를 보낸다. 그럼 중앙부처가 상대방이 되고, 민원인이다. 그럼 민원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공문서는 상대방에게 발신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뭐냐, X냐. 자, 여섯 번째. 문서에 항목 순서가 있어요. 그냥 일기 쓰듯이 쓰는 게 문서가 아니에요. 거기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는 일가, 양가로 일가, 반가로 일가, 원일가 순으로 한다. 뭐냐 X냐. 자, 일곱 번째. 서식으로 끝나는 문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글씨로 끝나는 건 상관없는데, 서식으로, 네모 박스로 끝나는 문서가 있어요. 서식으로 끝나는 문서는 서식 하단 우측 끝에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 우측 끝에 끝자를 표시한다. 여덟 번째, 결제는 기관장 등의 의사결정 행위이므로, 결제는 기관장이 의사결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검토와 협조도 결제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결제의 종로에는
검토, 협조도 결제에 포함이 된다. 자, 9번째. 연월일은 2023년 1월 10일처럼 아니 한 자리 숫자일 때,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1일부터 9일까지는 한 자리잖아요. 한 자리에는 앞에 0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01처럼 01일, 01월 이렇게처럼 2023.01.10점처럼 한 자리 숫자에는 0을 병기한다. 10번째. 내부결제 문서의 경우에도 내부결제 문서를 발신하지 않는 것을 내부결제 문서라고 해요. 내부결제 문서의 경우에도 문서 하단에 경기도지사 등 수원시장, 가평군수 등 발신 명의를 표시한다. 뭐냐 X냐. 자, 5가 나는 5가 몇 개다 한번 세어보세요. 자, 5가 5개 미만. 5가 5개 미만. 6개. 5, 6개. 7개. 2분, 3분, 4분. 8개. 저 뒤에 계신 분. 9개. 9개 없어요? 10개. 그러면, 하나도 안 나오신 분. 비밀이 누설이 됐나 본데. 이거는 다 틀린 얘기예요. 혹시나, 좀, 행정업무 운영실 중요하다는데 외워야지 하고 외운 사람은 이렇게 털어버리세요.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됐느냐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해설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해설판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좌측에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례규칙 훈령 예규는 모든 문서의 종류 중 법규 문서에 해당된다. 이거는 조례규칙은 법규 문서, 훈령 예규는 지시 문서입니다. 이게 아주 OX 문제에 평가에 아주 잘 나와요. 평가에 조례규칙, 훈령 이제 보통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례규칙, 훈령 예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 4개가 다 법규 문서구나 이렇게 아시는데 조례규칙은 무슨 지방 헌법, 민법 이런 법처럼 법규 문서고 훈령, 예규는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지시 문서입니다. 그리고 잘못하시면 안 돼요. 경미한 문서는 상하 기관 구분 없이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로 바뀌었지만 대통령실에서 동사무소로 보내던, 동사무소에서 대통령실로 보내던 관인을 날인해야 하는 문서, 관인을 생략할 수 있는 문서가 정해진 게 있어요. 이제 좀 경미한 문서는 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대통령실 가도 생략합니다. 상급 기관에 간다 해서 직인을 공손하게 찍고 하급 기관에 간다 해서 관인 생략이고 이런 건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상하 기관 구분 없이 관인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보존 기간은 영준 30, 15, 31, 7가지. 현행 문서 보존 기간이에요. 경유문서. 수원시에서 법의 해석을 위해서 법제처리 문서를 보내는데 경기도에서 보니까 문서에 하자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원시로 반송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서는 경기도에서 검토해 보니까 여차저차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 또는 경기도 의견은 이렇다. 해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법제처로 보냈었어요. 수원시로 반송은 안 됩니다. 경유기관의 장으로 반송은 안 된다. 폐기관인. 아무리 정성 들여 찍어도 글씨가 다 달아서 못 쓰는 관인은 옛날에는 소각 등의 방법을 썼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행정
박물이라 그래요. 행정박물. 우리가 박물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접해 있는 행정기관에서 쓰는 물건 뭐 이런 거를 여기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도서관 1층에도 아주 미니 박물관이 있어요.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옛날에 뭐 저기 각 시군에서 쓰던 거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 기관에다 이관을 시켜서 보존하게 돼 있어요. 폐기시키면 안 돼요. 폐기기관에는 문서상으로는 폐기를 하더라도 실제 물건은 기록물 관리 기관에다 이관을 시켜서 영구 보존해야 한다. 공문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도달한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 입증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기한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자문서는 상관없어요. 전자문서는 전자적으로 누가 언제 기한해서 언제 발송했고 누가 접수를 했고 누가 열어봤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등에 신경 쓸 게 없는데 민원인한테 가는 문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시면은 민원인한테 문서 많이 가고 민원인 때문에 시달림도 많이 받을 테고 도청은 조금 덜하죠. 그리고 이제 그 업무 때문에 법원에도 드날락날락 해야 돼요. 법원에 도지사가 이제 민원인하고 싸우는데 도지사님이 직접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가 법원을 갑니다. 제도 안 지켜서는 법관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뭐 답변해야 되고 이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문서가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그래서 민원 문서는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무조건 민원 문서는 100%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도착했음을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귀찮다 해서 일반 우편 보냈다간 큰일 납니다. 또 등기우편료를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니에요.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6번째. 항목 순서는 일가, 양가로 일가, 반가로 일가, 원일가 순서였었어요. 2004년부터 일가, 반가로 일가, 양가로 일가, 원일가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뒤로 갈수록 좀 복잡해지는 거죠. 일가는 아무것도 주변에 안 붙어 있고, 반가로 일가는 한쪽에만 붙어 있고, 양가로 일가는 양쪽에 붙어 있고, 원일가는 사방팔방 있죠. 그래서 갈수록 복잡해지게 바뀌었습니다. 서식으로 끝나는 문서. 서식으로 끝나는 문서는 무조건 기본선에서, 그러니까 이 좌측에 있는 것이 기본선, 우측에 있는 것이 한계선이에요. 여기 이 선 안쪽에 이게 기본선, 이게 한계선입니다. 기본선에서 스페이스바 2번, 컴퓨터 스페이스바 톡톡 2번 치면 한글 한 글자가 떨어져요. 한글은 좋아 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한 번 치면 아라비아 숫자나 영문자 한 글자가 떨어지고 스페이스바 톡톡 2번 치면 한글 한 글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선에서 두 탈을 띄우고 끝자를 표시합니다. 검토, 협조는 결제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결제에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결제에는 좁은 의미의 결제, 전결, 대결 세 가지만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검토, 협조는 결제를 받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 전결 문서를 팀장한테 보내면서 팀장님 결제 좀 빨리 해주세요. 이건 잘못된 얘기죠. 팀장님 검토 좀 빨리 해주세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 연월일은 1월부터 9월, 1일부터 9일 한 글자에는 0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가 됐던 11일 두 글자가 됐던 연, 월, 일 사이에 스페이스바 한 번씩 톡톡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점 스페이스바 한 번 띄고 1점 스페이스바 한 번 띄고 10점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0 없이 한 타씩 띄어쓰기를 한다. 내부 결제 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한하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문서를 외부 발신 문서를 기한할 것이냐 내부 문서를 기한할 것이냐 선택하게 돼 있어요. 전자상으로 선택을 하면 내부 결제 문서를 선택하면 발신 명의가 작성이 안 돼요. 문서 하단에 발신 명의 있는 거예요. 이건 OX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OX 문제를 통과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행정업무 운영 실무의 한 20% 이제 맛을 보신 겁니다.